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분기 구글 알파벳 실적 확인 및 분석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게 이 영상을 좀 늦게 올리는 것 같아서 아마 다른 분들은 이미 실적을 다 보셨을 텐데,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를 빨간색으로 썼는데 유튜브가 환상적으로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넷플릭스하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비교해 볼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좋게 보고 다른 부분에서 전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20년하고 2021년 보면 매출도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1년 전보다 651억 달러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을 그냥 영업이익으로 보면 210억 달러 나와가지고 32%라는 정말 높은 수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으로 볼 수 있죠. 넷이컴도 189억 달러로.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진짜 32%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 잘 나가는 회사가 20% 정도 나오는데 여긴 32%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5%, 44% 이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은데 구글은 32%인데 구글만의 그 TAC라 그래가지고 트래픽 어쿼지션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만약 그거를 빼고 만약 그걸 빼고 매출했다 하면 구글도 하여튼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복잡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TAC를 뺀다 그러면 괜찮은 모든 걸 괜찮게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도 다. 그러니까 각 사업부라든지 그거 서비스별로 매출을 보면 핵심은 이거든요. 구글 서치에는 아더는 그냥 검색 광고기 때문에 얘가 핵심을 달성하는 얘도 엄청나게 많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그건 왜냐면 코어 비즈니스니까 코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계속 잘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주의 깊게 보는 게 유튜브 애드스라고 유튜브에 대한 그 광고 수익, 하여튼 유튜브 서비스 매출이 50억 달러에서 72억 달러로 또 고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72억 달러가 옆에 써놨는데 넷플릭스 매출이 74.8억 달러였어요. 3분기. 넷플릭스가 1인당 14,000원인가요? 하여튼 15,000원인가? 하여튼 12,000원인가?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뭔데 그 구독자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게 2억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저 수치가 워낙 하여튼 뒤에 써놨는 거 하여튼 넘어가고 하여튼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나온 매출이 75억 달러로 하겠습니다. 그냥 75억 달러인데 72억 달러. 유튜브 광고 매출. 뭐 유튜브도 구독자가 있긴 있지만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발표를 안 해서 모르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매출의 차이가 별로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저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솔직히 저희 어머님 연세가 80살이 넘으셨거든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80살이신데도 80이 넘으셨는데도 저희 어머님도 유튜브를 더 많이 보세요. TV보다. 그 유튜브를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세상이 돼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머니 즐겨 하시는 걸 계속 보시니까 또 유튜브가 그저거에 맞춰서 계속 찾아주니까 채널을 찾는 게 아니라 또 엄청난 저는 놀랐어요. 유튜브가 그렇게까지 이제 막강한 그 사람들을 흡입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 컨텐츠에 대한 거. 그래서 유튜브를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50억 달러로 하겠습니다. 49억 9천만 달러인데 클라우드 비즈니스 구글 클라우드가 34억에서 50억 달러로 매출도 많이 늘었고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뭐 17억 달러, 그러니까 15억 달러 한 50% 가까이 그냥 늘었다고 합시다. 정확한 계산 수치는 알 거든. 15억 달러 늘어나서 거의 48%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46, 7% 매출 성장률도 막 50%에 육박했는데 매출이 올라갔는데 구글 클라우드에서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억 달러. 작년도 3분기 때는 12억 달러의 적자를 냈는데 이번엔 6억 4천만 달러로 적자가 그냥 절반이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가 감소된다. 그럼 턴어라운드 돼서 여기서 캐시카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보여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마켓에 빅3 안에 좀 안착하고 잘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제대로 수익 내는 데가 진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AWS밖에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제대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해서 점점 보여주고 다음 분기에도 적자가 좀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니 아니면 긍정적으로 여기서 플러스를 보여준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성공하는 거죠.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해서 한번 클라우드는 이제 규모의 경제하고 서비스의 경제, 락인 효과 뭐 하여튼 많은데 하여튼 써보면 이게 바꾸는 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쉬운 게 아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구글 클라우드는 지금 구글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AI 있지 않습니까? AI 쪽이 제일 막강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AI 쪽 관련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글에서 써야 되는 게 확실한 거고 써보면 알고 다 이제 개발자인 저도 관련된 건 저걸 씁니다. 구글 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유튜브 되게 그러니까 검색 광고도 꾸준하게 코어 비즈니스도 뭐 꾸준한 성장을 하면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넷플릭스에 거의 근접하는 매출을 보이고 구글 클라우드는 매출이 늘어가면서 이제 적자도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구글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걸로 저는 보고 다른 비즈니스는 뭐 투자니까 아더벳이 그겁니다. 아더벳이 웨이모가 있는 사업부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 아더벳은 아직까지는 뭐 11억 달러 내다가 12억 달러 적자 늘고 있고 매출액도 아주 조금 늘고 있는데 1억 8,200만 달러인가요? 뭐 하여튼 매출액도 아주 미비한데 이건 미래를 보고 가는 거니까 뭐 이쪽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왜냐면 기업은 투자를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들어가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 보고 있고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이건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EPS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24%나 이제 서프라이즈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7억 4,800, 액츄얼이네, 액츄얼. 7억 4,830만 달러. 뭐, 74억, 74억 8,300만 달러, 74억 8,300만 달러, 밀리언즈네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만큼의 그걸 했다라는 거, 괜찮습니다. 하여튼, 좋은 걸로,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고, 이건 74억인데, 뭐 하여튼, 넷플릭스는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솔직히 넷플릭스는 잘 안 보아서, 모르는데, 하여튼, 가장 비교하고 싶은 거죠. 72억 달러다. 74억 달러다.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유튜브가 생각보다 저는 넷플릭스가 매출을 더 내는 줄 알았어요.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구독자 2억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억 곱하기 전 단순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 달러씩 매출 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하여튼 생각보다 넷플릭스를 쫓아가고 잘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후에 일부러 제가 아마존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쭉 올라갔고 좀 너무 올라다가 빠졌지만 다시 이제 이 수치를 하고 있고 해서 알파벳도 되게 좋고 다만 이제 아마존하고 비교한 이유는 아마존하고 좀 사업은 다르지만 이게 경쟁자잖아요. AWS 아마존 웹서비스 아마존 클라우드하고 경쟁자여서 이 비교를 했는데 아마존은 좀 자세히는 보지 못하는데 이게 아마존 클라우드도 괜찮은 성적을 냈는데 코어 비즈니스인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서 조금 뭐가 미스매치가 나서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2% 정도 떨어졌는데 근데 주식시장에서 2% 떨어진 거면 뭐 그러려니 하는 수준이어서 뭐 하여튼 근데 하여튼 구글도 괜찮은 성적을 분기 발표를 했다. 그래서 뭐 주가는 좀 한 단계 올라갔지만 한 단계 올라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쪽이죠. 클라우드 쪽이 턴어라운드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도약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존에 뭐 어쩔 수 없이 시장 포션을 좀 뺏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구글 주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했던 URL은 뭐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승 중이고 미래에도 더 상승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32%, 삼성하고 비교해서도 나쁘지 않고 뭐 32% 진짜 5% 이상 내면은 진짜 괜찮게 그러니까 5%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5%가 있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기업이거든요. 최소 5%를 넘기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기 전에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률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5% 달성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5%가 나와야지 영업이익이 5%가 나와야지 여기서 1, 2% 세금 내면 3% 남는 거거든요. 3%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걸 뭐 만들고 아니면은 공장 증설이라니까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3%마저 없다. 그러니까 5% 영업이익률 나와야지 세금 내고 무슨 이자 발생하는 거 뭐 주고 뭐 하고 했을 때 그래서 5% 달성하고 진짜 견실한 기업이 되려면 7%가 넘어야 되고 10%가 넘어간다. 그럼 우량 기업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 10% 넘으면. 소프트웨어계에서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거든요. 그냥 소프트웨어계에서는 최소 영업이익이 10% 나와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 넘어가면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로 판단되고 20%는 초우량 회사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 이상이 되고 30% 40%가 되면 레전드 회사 되는 거고요. 근데 삼성이 반도체 사업권 하면 40% 가까이 찍을 텐데 삼성의 다른 사업부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그 유튜브 이거 칭찬해도 100번 칭찬해도 좋죠. 넷플릭스가 75억 달러인데 72억 달러라는 거.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저는 이제 반이나 줄어들었다라는 점.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고 뭔가 이제 수익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 사업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만드는 비용과 데이터 센터에 전용 라인 깔아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보안 장비 엄청나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정전 시스템 뭐 하여튼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 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비용이 마무리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고객 확보만 더 하면 급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클라우드들이 다 보여줬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클라우드. 그러면서 구글 클라우드만의 AI 관련 서비스들을 계속 증가를 시킨다 그러면 아마 더 큰 진짜 여기서 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제가 항상 드린 제 영상에서는 뭐 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당연히 제 생각이 틀리거나 뭐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숫자 계산 뭐 잘못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그러려니 해주시고 뭐 댓글 남겨주셔서 고칠 수 있는 뭐 말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